일단 요번 주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미지가 뭐 사실 다들 이미 잘 쓰고 계실 건데 쪼끔이나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어 최적화, 이미지 최적화 이거 뭐 많이 들어는 봤는데 '왜 해야 될까?' 요 부분을 좀 한번 동기부여를 한번 드려 보자면은 인터넷에서 사실 트래픽의 80% 이상은 최근에 모던 웹페이지들에서 거의 80% 이상은 다 이미지라고 봐도 될 거라고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쿠팡 같은 쇼핑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이 가기도 하고요. 뭐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70% 이상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없다면은 정말 그 사이트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우리 개발자분들 흔히 뭐 RFC 같은 거 가끔 보실 때 텍스트 위주로만 되어 있으면 사실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넣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미지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 요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더군다나 기기들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뭐 아이폰 제 거 기준으로는 한 장만 찍어도 5에서 10 메가 나가고, 그리고 로우 이미지로 보통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두시는데 요런 거 만약에 고객분들이 그냥 업로드하는 거 그냥 두셨다가는 이제 한 장에 20 메가씩 들어가니까 S3나 뭐 이런 요금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이미지를 무조건 줄여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이미지를 제가 예시로 두 개를 가져왔는데 왼쪽 가방 하나랑 오른쪽 가방 하나, 예 두 개 판매자가 있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걸 사실 건가?' 생각을 해 보시면 당연히 왼쪽이 더 관심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런 디테일들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실제로 뭐 이런 부자재 같은 거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가 화질이 확실히 좋은 게 고객의 서비스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용량은 작으면서 화질은 좋은 이 적당한 트레이드 오프를 잘 지켜가면서 그런 이미지를 어 서빙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이구야. 요런 한 4 가지 정도 이유로다가 사용자 경험도 중요하고 사용자한테 그만큼 빠르게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비용도 절감을 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도 해야 되고. 네. 더군다나 또 요즘 모바일 환경에서 많이 보시니까 데이터도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가 돼요. 왜냐면 심각한 페이지들 보면은 한 페이지 상세 조회 한 번 하는데 뭐 200 메가 이렇게 가까이 나가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죠. 네. 요런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좀 주요 개념들을 한번, 물론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는 보통 픽셀 수로 얘기를 하죠, 저희는.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은 일반적으로 모바일에서는 요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서 더 큰 이미지가 물론 서빙을 하셔도 되겠지만 사실 고객이 느끼는 차이는 크지 않다. 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요. 요 정도로 괜찮을까 싶지만 네, 괜찮습니다. 데스크탑에서도 커 봐야 1200 이고요. 정말 큰 사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페이지 전체를 장식해야 하는 히어로 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고객에게 좀 압도감을 주고 싶다. 뭐 우주 배경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1600 정도면 사실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 크기면 사실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비스에 따라서 더 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리고 그다음은 용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물론 다 아시다시피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뭐 그죠? 근데 요것도 한번 고민을 조금 해 보자면은 일반적으로 사이트에서 서빙할 때 이미지가 1 메가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거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 제가 그 쿠팡을 한번 돌아다녀 보고 사진을 좀 찍어 왔거든요. 이미지 요청이 900 개가 나갔어요. 근데 그 900개 중에서 1 메가가 넘는 거는 한 장밖에 없어요, 쿠팡에서. 뭐 요거는 뭐 다른 쇼핑몰들 보셔도 최적화가 잘 돼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신다 이런 경우에 요런 부분을 사실 잘
고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우선순위도 굉장히 낮죠. 근데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하다가 이게 뭔가 갑자기 대박이 났다, 트래픽이 터졌다 라고 하면 물론 다 좋은 일이지만 그걸 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메가가 넘는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특정한 목적이 있는 이미지다. 이게 아니라면은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공유를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미지 보통 요거는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지에는 사실 품질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특히 JPG에서 많이 보이는 내용이고요. 이미지는 뭐 이름에서 느낌이 오시다시피 시각적으로 이게 얼마나 좋으냐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품질, 퀄리티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대부분 0에서 100 값의 사이를 가지는데요. 이게 이 밑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게 퍼센트가 절대 아니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퍼센트가 아니다. 이거는 100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점이 있고 그에 대한 퍼센트로 70%면 그 100의 70% 정도의 화질을 가진다. 요런 느낌은 아니라는 점만 먼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에포트 같은 개념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키워드로만 말씀을 드리고 요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이제 흔히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들 뭐 이런 거랑 그 포맷별로 용도 같은 걸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어요. JPG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시는 이미지의 포맷이겠죠.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손실 압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요. 결과적으로 뭔가를 저장하면 손실이 된다.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다라는 내용이고요. 요런 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지만 장점으로는 비교적 작은 용량으로 서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환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사이트에서 JPG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뭐 대부분의 편집기에서도 다 수정이 가능하고 네. 여기서 퀄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요런 수학적 공식에 기반한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절대 100을 기준으로 어 이 이미지의 품질은 100 이니까 무조건 좋은 거야. 이 이미지의 품질은 70 이니까 나중에 100 으로 올릴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이미지 JPG 포맷 같은 경우는 손실 압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텍스트나 뭔가 선명한 경계를 가진 이미지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요런 이미지들 옛날 흔히 짤방 이런 것들 공유하실 때 많이 보셨을 건데 디지털 풍화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공유되고 계속 캡처되고 계속 어디로 옮겨지고 하면서 이미지가 점점 말 그대로 풍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점도 찍히고 글자 주변에 픽셀 다 망가지고 네 요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 요것도 이제 밑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요 디지털 풍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요것도 밑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8의 배수를 맞추는 게 유리하다라는 소소한 팁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요 부분은 뭐 우선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JPG 주된 용도는 중소형 이미지 그리고 중간 정도 품질에서 굉장히 균형이 좋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쓰기에 좋을 때 다시 무난하게 쓰기 좋은 포맷이다. 그리고 호환성도 굉장히 좋으니까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적절한 용도에서는 투명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로고나 이런 걸 쓰고 싶다 할 때 지금 여긴 화면이 하얗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다크 모드로 가면은 하얀 배경인 건 당연히 깨지고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이 퀄리티 부분인데요. 보통 JPG는 한 70에서 한 75 정도를 많이 쓰세요. 요 정도가 제일 그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죠. 근데 몇몇 분들이 이게 좀 오해하시는 게 퀄리티를 70 으로 내렸다가 다시 100 으로 올리면은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물론 약간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 퀄리티를 100 그러니까 퀄리티라는 개념 자체는 이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JPG를 한번 압축할 때 70 이라는 수준으로 내가 정보를 저장을 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한번 70 으로 저장이 됐으면은 그 이미지는 아무리 뭐 다시 올리려고 해 봤자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이미 한번 손실이 났으니까 네. 지금 질문 하나가 올라왔네요. 그쵸. 맞죠.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미 PNG가 보통 무손실 압축이니까 PNG를 그냥 퀄리티 100 으로 보시면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한번 70 으로다가 바꿨다 하면은 이미 30의 정보는 날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보는 어떻게 해도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70 으로 내렸다가 100 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싼 모자이크된 이미지를 받게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서 포인트는 퀄리티를 만약에 쓸 일이 있으시면은 한 70 에서 75 정도만 쓰시면 된다. 요 이상은 사람 눈으로 구분 어차피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요 정도가 그 사람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선에서 가장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 요거는 혹시 제가 블로그 글을 하나 잠시 주소를 보내 드릴게요. 요 부분 눌러 보시면 한번 직접 비교도 해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퀄리티 100인 이미지고 여기가 퀄리티 50 인데요. 여기는 지금 확연하게 요 눈 부분에서 픽셀이 깨지는 부분을, 그러니까 계단 현상이라고 하죠 보통. 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100 이고 여기가 75 인데요. 물론 여기도 '확대하니까 좀 티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훨씬 덜하죠. 그리고 이게 현재는 확대가 돼 있는 상태니까 이게 모바일 기기나 이런 쪽에서 서빙이 된다면은 100 이랑 사실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일반적인 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뭐 동일하게 요쪽 확인해 보실 수 눌러서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욕심을 부리면 80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체인지로다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JPG랑 가장 큰 차이는 비손실 압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 비유도 디자이너로다가 비유를 했고 실제로 디자이너분들께서 제일 좋아하시고 평소에 사용하시는 포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특징은 비손실이니까 품질을 잃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으로 투명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NG는 이제 텍스트나 로고 같이 좀 선명한 경계를 가져야 되는 그래픽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적당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로고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때도 당연히 PNG를 쓰고 계실 거고요. 왜냐면 투명 배경을 보통 쓰셔야 할 테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요런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서 뭐 일종의 뭐 벡터 이미지 비슷한, 벡터는 아니겠지만 그런 이미지라거나 아니면 패턴이 반복된 타일 이미지 같은 것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압축률이 좋습니다. 오히려 JPG보다 가벼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비손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겁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용도는 매우 큰 이미지, 그리고 품질이 정말 중요한 이미지, 가공이 필요한 것들, 원본 이미지들, 네, 그리고 투명도가 필요한 이미지, 로고, 아이콘 이런 것들에 쓰이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등,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용도로는 이게 파일 크기가 중요한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무손실이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파일 크기가 중요하고 가벼운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하고요. 당연히 요에 따라서 로딩 속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고랑 요거는 좀 좀 세세한 부분이긴 한데 한번 호기심 유발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어 네, 요런 장점들이 있는데 PNG보다 이제 JPG를 많이 쓰는 경우, JPG는 손실 압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실 압축을 할 때 요런 DCT 테이블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요런 테이블을 가지고 이미지를 표현을 해요. 고 형태를 좀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위에 보셨던 고양이 이미지인데요. 퀄리티를 5 까지 낮춰서 최대한 정보를 좀 많이 잃어버릴 수 있게,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네모들 보시면 요런 부분에서 요 테이블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 테이블을 가지고 참조를 해서 이 이미지에 있는 정보를 압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런 것 때문에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은 어 JPG를 아무래도 많이들 다루실 분 계실 거예요. 요런 다루실 때 열애를 최대한 늦추고자 '최대한 잃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보시는 것처럼 8 픽셀 단위로 좀 잘라 주시면 좀 조금이나마 그 풍화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요 한 칸 한 칸이 다 8 픽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요렇게 정확하게 잘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요 칸별로 압축이 될 테니까 그나마 손실을 좀 덜하게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요거를 뭐 애매하게 요렇게 잘랐다 하면은 딱 봐도 직관적으로 많이 정보가 손실이 되겠죠. 네. 요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디지털 풍화를 좀 더 쪼금 약간 어거지게 어거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하나를 만들어 왔는데, 요거는 PNG예요. 요거 두 개는 JPG고요. 제가 그냥 글자로다가 "Hello world, I'm Ford라는 글자를 써서 그거를 각각 요런 크기로 잘라서 지금 5 배로 크기를 늘려 놓은 상태예요. 보시면 딱 봐도 PNG는 주변이 깨끗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JPG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거뭇거뭇한 흔적들이 생겼고, 그리고 더군다나 요 이미지랑 요 이미지를 비교를 해 보자면은 요거는 162 로다가 심지어 더 크게 잘랐어요. 그래서 '정보가 덜 손실되어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8 단위가 아니죠. 여기는 8 단위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F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그래도 좀 F의 요 세로 부분이 좀 잘 지켜졌어요, 정보가. 근데 여기는 좀 얘가 흐리멍텅해졌죠. 요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잃고 어 약간 정교화가 덜 잘못되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풍화가 점점 일어나고,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점점 더 뭉개지겠죠. 근데 반면에 PNG 같은 경우는 확대를 했지만 요 전반적인 폰트 자체는 유지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 이상한 자국들이 잘 생기지 않는다. 네. 요렇게 아시면 그 JPG와 PNG의 좀 더 깊은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요거는 뭐 그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음 다음으로 이제 GIF도 많이 쓰시는 포맷일 텐데요. 요거는 애니메이터라고 예를 들었어요. 왜냐면 많이들 보셨다시피 그 움짤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것들에서 움직이는 동영상,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미지를 이어 붙여서 그 마치 동영상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GIF도 투명한 부분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긴 있어요. 다만 PNG랑은 다르게 반투명을 지원을 안 해요. 그냥 오직 0 아니면 255 두 개 값만 가지고 있어서 어 약간의 뭐 투명도를 어느 정도 줘서 디밍을 처리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디밍 처리를 했던 이미지를 이렇게 GIF로 변환을 한다라고 하시면 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웹피 같은 요즘에 이따 밑에서 말씀드릴 새로운 포맷인데요. 이런 것들을 GIF로 바꿔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어서 바꿨다가 이미지가 다 깨져 버렸어요." 약간 이래 버리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고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GIF가 아무래도 근데 여태까지 많이 쓰여 왔고 실제로 많은 이미지들이 이미 GIF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쓰이고는 있어요. 짧은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상품 소개에서 뭐 옛날에 옥션 이런 페이지들 가 보시면 대부분 다 GIF로 다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이런 그래픽들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다만 색깔도 256 색밖에 안 돼서 색상이 뭔가 복잡한 그라데이션 같은 걸 표현하거나 품질이 좋아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정 적합하지가 않고, 그리고 정적인 이미지를 GIF로 굳이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그런 이상한 파일들이 있는데 권장을 드리진 않고요. 네. 요런 것들을 이제 오래된 포맷들을 지나서 최근에는 이제 요런 포맷들이 새로 나왔어요. 웹피랑 AVF인데요. 웹피는 구글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다 보니까 이제 JPG랑 PNG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얘는 알고리즘을 판단을 해서 손실과 비손실을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압축할 부분은, 그러니까 버릴 부분은 버리고 지킬 부분을 지키는 그런 약간 똑똑한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도 어 퀄리티 개념이 웹피에도 존재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PNG에서는 퀄리티가 없었는데 웹피에는 퀄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퀄리티를 그러니까 뭐 100 이런 고퀄리티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 경우는 요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퀄리티 요 정도를 지켜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 너무 높은 퀄리티를 쓰게 되면은 오히려 웹피를 쓰는 데에 쓰는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단점이 일부 좀 오래된 브라우저에서는 그리고 iOS 기반에서 이게 약간 저도 애플을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쓰는 입장이지만 좀 많이 불편해요. iOS 쪽에서 아직 지원을 완전히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대형 이미지를 다룰 수가 없어요. 포맷에서 애초에 16,000 픽셀로 제한을 걸어 놨기 때문에 사실 뭐 "16,000 픽셀을 쓸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쇼핑몰 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 세로로 엄청 긴 이미지를 써요. 보통 여기는 1000 픽셀 되면은 여기가 한 뭐 2만 에서 3만 정도 되는 픽셀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는 태생적으로 웹피로 다 변환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런 부분 꼭 인지를 해 두셔야 나중에 '나 이거 웹피로 바꾸고 싶은데 왜 안 바뀌지?' 약간 이런 경험을 안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주된 용도는 결국은 웹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다. 아까 제가 물론 일부 이런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뭐 한 99. 몇 프로 될 거예요. 요거는 뭐 캐나이 유즈에서 확인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사실 써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너무 엣지 케이스일 거다. 네. 그래서 중소형 이미지랑 이런 것들 웹 환경에서는 웹피를 쓰시면 도움이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요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형 이미지랑 품질이 매우 중요한 경우 그리고 레거시 사용자가 많은 이미지 그런 환경에서는 네 쪼끔 선택이 제한이 될 수가 있다. 네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웹피 같은 경우는 다시 그다음으로 말씀드린 AVF 같은 경우는 정말 최신이에요. 나온 지가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다만 어 얼마 안 됐지만 그만큼 좋아서 많은 브라우저에서 호환을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일단 요 이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는 게 낫겠네요. 네. AVF는 비디오 코덱을 쓰는 특이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되게 똑똑하게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용량으로도 더 높은 품질을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래엔 다 요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요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사실. 그래서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면 요것도 퀄리티를 가지는데 한 50 에서 60 정도면은 적당하다. 그 이상은 또 낭비가 될 수 있다. 근데 요게 또 계속 문제인데요. 네. 지원한다고 하는 브라우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그놈의 애플이긴 한데요. 애플 기기 중 일부에서는 또 지원을 안 하고 그리고 AVF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도 허용을 해요. 다만 이것도 일부 애플 기기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재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고요. 네. 요거는 웹피랑 다르게 이렇게 64K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것도 요 정도까지가 필요 없으니까 편집기에서 제한을 해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들을 그러니까 레거시 사용자가 없고 어 크기랑 화질을 최대한 줄이고자 할 때 요런 환경에서 쓴다 하면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이미지 포맷이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말씀드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레거시 브라우저 사용자에게는 또 다른 서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적절한 용도로는 뭐 요런 게 있겠습니다. 결론만 다시 이제 요약을 좀 해 보자면은 이미지를 최적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 크기 조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의 크기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거, 너무 작게 하지 않는 거 요게 가장 기본이자 첫걸음이고요. 그리고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요 고양이 이미지는 8,000 픽셀짜리예요.
그래서 17메가 거의 20메가 가까이 되는 이미지고 요거는 800메가짜리인데 사실 벨로그에서는 똑같이 보이실 거예요. 확대를 해 봤자 뭐 물론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그치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는 이미지가 아닌 이상에는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패스하겠습니다. 네, 뭐 요런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 또 신경 써야 될 게 일단 리소스를 내리긴 내렸다라고 해도 브라우저가 결국 걔를 또 렌더링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8000 픽셀짜리처럼 큰 이미지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그걸 렌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고객에게 난감함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적절한 이미지 크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워낙 기기들이 좋아졌으니까 사용자가 찍은 이미지를 그대로 업로드해서 그대로 서빙을 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신경 쓰실 부분이 이제 이미지 포맷이랑 품질 조절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포맷별 용도들에 좀 집중을 하셔서 그리고 각 적절한 스윗 스팟들을 잘 지켜서 써 주신다면 가장 적당한 사용법을 어 네 사용을 하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외피를 무조건 쓰겠다라고 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 특이한 기기들 있잖아요. 뭐 LG에서 만든 예전에 만들었던 휴대폰 같은 특정 기기에서만 재생이 안 돼요. 요런 케이스가 발생을 종종 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면 많이 서로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요런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런 전략들이 있는데요. 많이들 아실 거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브라우저에서 여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픽처 태그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요.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픽처 태그가 이미지 태그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픽처 태그 안에 소스들, 이미지들 이렇게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입을 하게 되면은 브라우저는 자신이 AVF를 재생할 수 있는지 웹피를 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AVF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브라우저라고 하면은 요거까지 받아서 그냥 밑으로는 요청을 날리지 않고 요걸 받아서 바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요게 안 된다 하면은 웹피를 도전하고 웹피가 안 된다 하면은 JPG를 보여주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픽처 태그를 잘 사용해 주시면 낭비 없이 그리고 특정 기기에서만 오동작하는 그런 경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외에 또 소스셋을 이용한 방식도 있긴 한데요. 사실 저는 요거는 거의 써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런 방법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쓰지 않는 이유도 이게 좀 많이 번거롭죠. 지금 보시기도 좀 난잡하실 수도 있고 해서 뭐 크기별 대응 같은 것들을 정확한 특정한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제가 직접 쓰고 있진 않아서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건 주제 넘을 것 같아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미지를 올린다고 해서 그 페이지를 모든 사용자가 끝까지 다 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맨 위쪽 그러니까 잘못 눌러서 어떤 내가 구매하지 않고 싶은 상품의 페이지를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상품 페이지 전체에 있는 높이 한 2만 픽셀 되는 이미지를 전체를 다 다운받았다. 이거 조금 낭비가 될 수 있죠. 나는 바로 뒤로 가기 해서 나갈 건데. 네,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보통 작게 쪼개서 레이지 로드를 처리를 많이 해요. 요거는 처리도 굉장히 편해요. 이미 사용하고 계실 이미지 태그에 로딩 레이지만 기입을 해 주시면 요런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미 브라우저에 아직 노출이 되지 않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로드를 하지 않을 거고요. 덕분에 뭐 요런 리소스 다운로드 방지도 하고 그걸 받아서 렌더까지 하게 될 메인 스레드도 블로킹하지 않게 될 수 있고요. 다만 좀 몇 가지 주의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화면에 보여야 되는 거에다가 레이지 로드를 넣으시면은 요런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거는 요렇게 또 따로 처리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레이지 로드를 안 넣으시면 됩니다. 네 요런 문제도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지 로드를 사용하실 때는 꼭 위스랑 하이트를 명시를 해 주셔야 얘가 또 다시 렌더를 하는 그런 과정을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버튼 누르려는데 얘가 갑자기 번쩍하면서 버튼이 도망가면 안 좋으니까. 네. 그거랑 요거는 약간 쿠키처럼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 예전에 이미지 최적화 얘기하면은 14 킬로바이트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TCP의 초기 혼잡 윈도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요런 배경이 있어요. 보통 패킷 하나 나갈 때 1400 바이트 정도가 나가고, 그리고 TCP 연결은 초기 연결할 때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10개의 패킷만 보낼 수 있어요, 첫 연결 시에. 그렇기 때문에 14 킬로바이트라는 내용은 이제 1400 바이트짜리가 10개 동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건 14 킬로가 최대다. 그러니까 네. 라우드 팁을 막기 위해선 14 킬로바이트면은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요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요. 이게 사실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CDN을 쓰고 있고, CDN들은 대부분 이미 H2나 H3 이상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대에는 크게 지킬 이유는 없다. 네, 그래서 14 킬로바이트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다만 오타가 있네요. 네. 다만 HTTP 1.1을 본인이 직접 쓰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자 반응성을 좀 최대화,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물론 그런 경우에는 아직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1.1 같은 경우는 키버 라이브긴 하지만 커넥션을 결국 처음 맺고 이미지를 하나를 보내는 데까지는 요 느린 시작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런 제한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요거는 굉장히 마이크로한 최적화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쓰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아까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까지 발표를 드리겠고요. 혹시 궁금증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남겨주셔도 좋고, 뭐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